자, 기본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에 공비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2항 4항의 합이 20이고 4항 6항이 80일 때 n항과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a와 r을 구해보죠. 그러면 a2 더하기 a4가 20이죠. 그럼 얘가 ar 하고요. ar의 세제곱이 20이라는 거고 ar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r이 20이죠. A4하고 A6하고 더하면 80이라고요. AR의 세제곱에 AR의 5제곱이 80이고 AR의 세제곱으로 끄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80이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나누게 되면 뭐 남아요? R제곱이 이거 R제곱이죠? R제곱이 4고 R은 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 A도 2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AN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n-1제곱일 거고 그럼 그냥 2의 n제곱이겠네요. 그러면 SN은 어떻게 돼요? R-1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SN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처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초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33이래요. 그래서 SN이라고 하죠. 그러면 S의 5가 1이고 S의 10이 33이죠. 그래서 R-1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1이고 R-1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33이다. 그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 얘가 뭐 남아요?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3 그럼 R의 5제곱은 32니까 R의 값이 2겠네요. 그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A가 31분의 1이고 그래서 S의 15는 31분의 1에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05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7번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만족시키는 수열에 AN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1번이요.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N은요. SN-1이잖아요. n이 3보다 크면, 그러니까 뭐 2보다 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3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하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n이 1일 때 대입해보면 a1이 s1인데 얘가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오죠. 근데 위에 s1 대입하면 여기랑 똑같죠? 그죠? an 여기 넣은 거랑 똑같죠? 1 대입해보면 그래서 1항부터 가네요. 그래서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구나. n은 1부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로그의 2의 sn-1이 n이래요. 그죠? 그러면 로그의 2의 sn-1이 n이니까 sn-1은 2의 n제곱인 거죠. 맞아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에 뭐 그냥 얘가 로그 2의 2의 n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SN이 2의 n제곱 플러스 1꼴이네요. 그러면 AN은 SN-1이니까 얘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2의 n-1 플러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2의 n-1제곱이죠. n1 넣어보면 a1이 s1인데 얘가 2의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3이겠네요. 그래서 a1이 3이고 대입해보면 다르네요. 그래서 그냥 다른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a1은 3이고 an은 2의 n-1인데 a가 2부터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1부터 1은 다르고 2부터 성질 따라간다 라고 쓰면 됩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봅시다.
그 8번은요. 연이율 R로 매년 복리로 초에 A1씩 적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에 A1을 넣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1년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건데 여기가? 1 플러스 R의 A만큼이 와야겠죠. 맞아요?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뭐 한 칸씩 볼까요? 뭐 얘가 1년이라고 치죠. 처음에 A를 넣었어. 그럼 얘가 1 플러스 R의 A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 넣으면 3% 하면 100만 원도 받고 3%도 받아야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자만 자꾸 받아가는 애들이 있어. 1 더하기 R 해주셔야 돼요. 그냥 R만 곱해서 받아가면 안 돼. 그럼 이자만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1년 더 지나가게 되면 이거에다가 1 플러스 R을 또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제곱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n년 지나게 되면 뭐 이게 n년이었다 치죠. n년 지나게 되면 얘는 얼마를 받아요? 1 플러스 R의 n제곱의 A를 받겠죠. 맞아요? 제일 처음에 넣은 거는 요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초에 넣으니까 여기에 또 A를 넣은 거죠. 그럼 얘도 여기 오면 1 플러스 R의 A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오면 1 플러스 R의 N-1의 A제곱 되겠죠. 1년 늦게 넣었으니까 1년만큼 덜 받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A를 또 집어넣었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R의 N-2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A1 넣은 거는 1 플러스 R의 A로 끝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적립합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A의 1 플러스 R이 조항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그죠? 그래서 매년 A1씩 초에 넣었어. 그럼 N년 지나면 제일 처음 넣은 거는 N번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 해에 넣은 거는 그거보다 1회 적게 받는 거고 맨 마지막 년에 넣은 건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의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9번입니다. 기본 문제 8번이었고요. 자, 기본 문제 9번은요. 240만 원 하는 컴퓨터를 사는데요. 반값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한 달 뒤부터 일정한 금액에 6개월로 나누어 갚는데요. 월이율 0.4%로 매월 복리 계산할 때 매월 갚아야 되는 금액을 구하여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면 이런 거죠. 얼마를 냈대요? 일단 120만 원을 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냈다. 반 냈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120만 원 남았죠. 그죠? 그러면 너네가 컴퓨터를 사는 입장이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봐. 판매하는 사람은요. 이자 안 받으면 손해죠. 맞아요? 이자 안 받고 그냥 내가 이거 나눠서 내세요. 무이자로 해주면 손해잖아. 파는 사람은. 돈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얼마만큼 손해예요? 내가 그 돈을 은행에 꽂아놨을 때 받는 이자만큼 손해죠. 그건 최소한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바로 넣는다고 쳐.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총합이 원래 돈을 한 번에 넣은 거랑 같아지면 돼. 그럼 난 손해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120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넣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받을 거니까 얘는요. 어떻게 돼요? 120 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죠? 1.004의 6제곱만큼 받게 되겠죠. 월이율이 4%니까 월이율이 0.4%니까 0.004겠죠. 4%면 0.04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X1씩 적립했다고 치죠. 그러면 처음에 X 곱하기 1.004 그죠? X 곱하기 1.004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뒤에는 X 곱하기 1.004의 5제곱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X1을 내는 즉시 그냥 끝나버려. 그 계약은. 내가 돈 내고 나서 한 달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자마자 계약이 끝나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 판매상 입장에서는요. 그거에 대한 이자는 못 받는 거죠. 돈을 받자마자 끝나버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받은 돈은 이자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걸로 계약이 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의 합은 어떻게 돼요? 1004 빼기 1분의 x의 1004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얘는 5제곱인데 왜 얘는 6제곱이에요? 항의 기수가 올라가요 이거. 이해됐죠? 여기에 있는 n은 항의 개수라고 이 5제곱, 6제곱 이게 아니라 전체 항의 개수가 올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 내가 손해가 없는 거죠. 컴퓨터 파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는 1.004 빼기 1에 120에 1.004의 6제곱에 0.004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대략 20.3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20.3만 원. 이게 왜 이런 문제로 변형이 된 거냐면 이게 원래는요. 기수불 얘는 기말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수불은요. 연초에 돈을 넣는 거야. 매년 초에. 기말불은 매년 말에 넣는 거야. 근데 기말불이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계약이 끝인데 내가 오늘 적금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말불이 약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돌리면 할부로 바꾸면 기말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할부는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할부금을 맨 마지막 차에 받는 순간 계약이 끝나. 그럼 맨 마지막 거에 대한 이자는 못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말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걸 뭐 기수불, 기말불 문제다 해서 매년 초에 납입하는 경우, 매년 말에 납입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나눠서 풀었거든. 근데 그때도 약간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 돈을 넣어요? 이거 안 넣고 계산해야죠.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들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시대라 그냥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실생활에서 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죠. 내가 은행에 돈을 계속 적금을 넣었는데 적금 넣는 날 해약이야. 그럼 그냥 가서 해약을 하지 뭐 하려고 또 돈을 가져가서 입금을 하고 해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약간 말이 안 돼서 그거를 뭘로 바꾸면 돼? 할부 문제로 바꾸면 약간 말이 돼서 제품 구매하고 할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필기하시고요.